콧구멍 속에 있는 털을 제모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레이저로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코털을 이렇게 뽑거나 또는 뭐 코털 면도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두 가지 뭐 괜찮긴 한데 뽑는 거 사실 좀 아프죠.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안에다 왁싱 바르고 이렇게 팍 당기는 걸 하던데 통증이 엄청 나시겠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털이 또 난다는 문제가 있고요. 또는 뭐 저도 하긴 하는데 코털 면도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실 또 귀찮아요. 또 하다 보면 뭐 1, 2주 지나고 3, 4 지나다 보면 깜빡이지면 또 코털이 나오고 여가 귀찮지 않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레이저로 제모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최근에 이 코털 레이저 제모기가 사실 최근은 아니지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를 이용한 코 속 털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 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. 자, 제모라는 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털 뿌리에 레이저 에너지를 조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털 뿌리에 열쪽 손상을 줘서 영구 제모를 하게 되는 건데요. 자, 이것을 우리가 털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레이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겉에서 쭉 들어가서 깊이 있는 털 뿌리에 열 손상을 줘야 되겠죠. 어떻게 보면 그 털 자체를 태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. 그 안에 있는 뿌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직으로 이제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인중, 뭐 턱 이런 부분도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쏠 수가 있잖아요. 즉 뭐 레이저를 약 4주 간격으로 뭐 5회, 조금 심한 분들은 10회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는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. 털 자체가 생장기, 퇴행기, 휴지기로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털들은 나중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로는 제모가 잘 되는 편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콧구멍 속의 털은 조금 어려워요. 자,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스마트하신 분들은 바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, 여러분들 콧구멍 한번 보실까요? 자, 그림을 보시면 레이저가 콧구멍을 어떤 파이프라고 본다면 그 털들은 파괴할 수가 있는데 그 모근 안쪽으로 그 털의 그 뿌리 쪽 안쪽으로는 수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만약에 콧구멍 속 털을 제모하려면 레이저 빛이 들어갔다가 꺾여서 위로 올라가게 하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레이저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코털을 제모할 수 있는 레이저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?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레이저 빛이 이렇게 90도로 꺾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.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게 이제 그 코털 전용 팁인데요. 잘 보이실까요? 이렇게. 자, 한번 볼까요? 요즘에 다 이렇게 하던데. 자, 보시면 이 팁이 쭉 가다가 꺾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레이저 빛이 들어갔다가 콧구멍 안쪽에서 90도로 꺾여서 털뿌리 쪽으로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죠. 그러면 기존 레이저 방식과 동일하게 수직으로 레이저 빔이 들어가서 털뿌리에 영구 손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? 콧구멍에 있는 털이나 다른 털이나 같은 털이잖아요. 치료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. 이제 90도로 쏠 수 있으니까 치료 간격은 4주 간격으로 하게 되고요. 치료 횟수는 보통 뭐 한 5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통증에 대해서 조금 제모 아프긴 아프잖아요. 콧구멍 쪽은 통증이 어떤가요? 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. 다행히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콧구멍 속에 들어가는 레이저 빔은 이 빔 사이즈가 작아서 통증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 콧구멍 안쪽은 되게 민감한 부위라서 비록 빔 사이즈가 작지만 통증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. 이건 감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레이저를 쏠 수는 없고요. 안에다가 시술하기 전에 털을 잘 면도하고 마취 크림을 바른 후에 시술을 해야 됩니다. 너무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레이저를 특정 부위에 이렇게 쭉 한 바퀴, 자 보시면 파이프가 있으면 들어가서 땅 한 바퀴 쭉 돌면서 횟수라든지 중첩하는 건 제가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. 보면 성인 남성분들은 또는 성인 여성분들은 잘 참긴 한데 간혹 가다가 조금 학생들, 조금 나이대가 어리신 학생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뭐 이런 경우는 어머님들이 데리고 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인 되면 하라고 하지만 뭐 원하시면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아주 어린 학생들은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. 이런 어린 학생이나 또는 성인 중에서도 통증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 있죠. 이런 분은 사실 마취 크림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. 예를 들면 이쪽 부분, 눈 밑쪽에 그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. 이쪽에다가 주사를 따끔따끔 놓게 되면 통증이 약 한 90%에서 80%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통증에 조금 민감하다,
그러면 통증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시술을 하게 되면 코 속은 사실 조금 염증에 취약한 부위예요. 그래서 저는 코 속 제모 레이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예방적인 항생제를 한 2, 3일 정도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. 당연히 연고도 좀 바르면 좋겠죠. 그 밖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.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레이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치료가 되고 있는데요. 콧구멍 속의 털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자, 코털 제모. 뽑기도 귀찮고 그다음에 자르는 것도 귀찮고 아프고 이런 분들은 내가 이번에 딱 기회 들어서 한 몇 번 해서 끝내겠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이제 나왔으니까 고민되시는 분은 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.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